전용실의 벽 두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 전용실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가 됩니다. 이때는 그 지하에 탱크를 묻어놓는 거예요. 주유소 밑에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탱크를 안에 넣게 되는 전용실인데 이 두께가 0.3m입니다. 그리고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m, 3m의 높이에서는 사람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증기가 닿을 수 있어서 그래요. 왜냐? 여기에서는 사류 위험물을 보통 취급을 하는데 통기관이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류 위험물은 어때요?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니까.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1m, 2m로 하면 사람이 그 증기를 다 마시게 돼요. 그래서 높이 4m 이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유검사관은 탱크가 새서 이 탱크가 아닌 부분에 나오는지 아닌지, 탱크가 샜는지 안 샜는지를 보는 관입니다.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공간이란 뜻으로 4개소라고 씁니다.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는 이 간격은 0.1m입니다. 그래서 0.1m,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렇게 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에 채우는 것은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않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입니다. 그렇다면 탱크와 탱크 이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탱크를 2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지하에 탱크를 2개 설치하는 경우 탱크와 탱크 사이는 몇 미터 이상? 1m 이상입니다. 그러면 0.5m 이상은 언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둘을 합친 지정수량의 배수가 100배 이하이면, 즉 위험물의 양이 적으면 0.5m를 할 수 있습니다. 1m가 기본 값이고 위험물의 양이 적으면 그 간격을 좁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6번입니다.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식에 대한 것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입니다. 예전 용어를 써도 되지만 이제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수량은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제1종으로 보고 10kg라고 쓸 거고요. 과망가니즈산 암모늄은 NH4MnO4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과망가니즈산 칼륨이죠. MnO4를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KMnO4가 되느냐? K는 플러스, MnO4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KMnO4가 됩니다. 그러면 과망가니즈산 암모늄이 들어간다면 K 대신에 NH4가 되는데 NH4는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도 MnO4 한 개랑 해서 NH4, MnO4가 될 거예요. 과망가니즈산 칼슘이 된다면 MnO4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2를 붙여주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화수에 따라서 이 화학식을 다르게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화학식을 떠올리면서 산화수가 뭔지 추측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산화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아연은 ZN과 인이 만난 거, 그래서 2 플러스 3 마이너스라서 ZN3P2가 됩니다. 지정수량은 금속 인화합물이라서 300kg입니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제조소 등을 나타낸 표이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포함하는 명칭은 제조소 등입니다. 그리고 위 빈칸에 들어가는 말들 옥내탱크, 오개탱크, 지하, 이동, 안반, 간이탱크 저장소겠죠.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동이 아니라 이송 취급소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 등 전체는
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는 곳은 농업용, 수산용으로 쓰는 난방, 보일러로 쓰는 탱크, 이런 경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취급소에 대한 것이 일반 취급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산업기사가 점점 기능장처럼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명칭을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취급소는 분무도장 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자동차에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칠하는 걸 분무도장이라고 하죠. 자, 분무도장을 하는 곳을 일반 취급소, 세정 작업의 일반 취급소, 열 처리 일반 취급소, 보일러 등으로 위험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 옮겨 담는 곳, 유압장치 설치하는 곳, 절삭, 열 매체유 순환장치, 화학 실험을 하는 일반 취급소 중에서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은 바로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주입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취급소는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취급소를 포함을 합니다. 액체 위험물을 용기에 담는 곳도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에 들어가서 여기는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는 정말 처음 나왔던 문제라서 그냥 해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지중 탱크라는 굉장히 생소한 탱크에 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한 규정입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절대 나왔던 적이 없는 부분이고요.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는 5개 저장 탱크가 보지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 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 사이에 지중 탱크 수편 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의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50m 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즉, 지중 탱크 옆판까지 사이의 거리를 알려면 수평 단면의 안지름이 100m죠. 100m에 0.5를 곱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m가 나오죠. 자, 50m와 50m를 비교해 볼게요. 값이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m로 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계산한 게 20이 나왔다, 20m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50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인화점이 11도씨에서 70도씨면 40, 70도씨 이상인 경우는 30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인화점이 10도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해당되는 값은 없습니다. 자, 지중 탱크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보유 공지는 지중 탱크 단면적 안지름에다가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밑판 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 수치 중에서 큰 것을 비교를 합니다. 자, 100에다가 0.5를 곱하면 50m가 되죠. 근데 이것과 밑판 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 20m를 비교했을 때 더 큰 것은 50m입니다. 그래서 답은 20m보다 50m가 크기 때문에 50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때 AlOH가 3개, H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미정계수법 하게 되면 26, 23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여기 수소입니다. 이거는 수용액이라서 수소를 보시면 되겠고, 발생하는 가스의 위험도는 수소의 연소 범위가 4에서 75%이기 때문에 4분의 75 빼기 4라서 17.75가 됩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여기는 단위가 없습니다. 증기 비중과 더불어서 위험도도 단위가 없습니다. 이 연소 범위는 수소, 아세틸렌, 그리고 은근히 산화프로필렌이 많이 나와요. 요 3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휘발유, 아세톤 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히드, 수소, 아세틸렌 요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반응에 대해서 생성되는 유독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자, 어떤 가스가 발생할 텐데 그 가스가 유독가스인지 가연성 가스인지 불연성 가스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염소산 나트륨과 염산이 반응하면 과염소산 나트륨은 NaClO4 플러스 HCl이죠. 인류의 어떤 물질이 산과 반응을 한다면 육류 위험물이 나온다던데 이게 어떤 위험물이었죠? 인류 위험물 중에 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가 나오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당 없겠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 때 염소산 계열 ClO2, ClO3, ClO4는 어디에 저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철제 용기에 저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제를 부식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염소산 계열이 이렇게 산성과 만나게 되면 여기서 ClO2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염소산 칼륨도 마찬가지로 KClO3가 황산이든 염산이든 H2SO4든 이런 산 계열을 만나면 산성을 만나면 ClO2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산화염소가 이게 유독가스입니다. 이산화염소가 유독가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번에는 유독가스인 이산화염소라고 써주셔야 되겠고 과산화칼륨은 K2O2라서 물과 만나면 KOH와 O2가 나오게 됩니다. 산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산소는 유독가스가 아니고 그냥 조연성 가스, 우리가 숨쉬는 가스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으니까 해당 없음입니다. 질산칼륨과 물이 반응했을 때 KNO3이긴 하지만 물과 반응하지 않고요. 질산 암모늄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번에 대한 답은 이산화염소, 나머지는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20번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필기에서 나오던 그 위험물의 특징들을 활용한 문제라서 실기 시험이 완벽하게 3회독, 4회독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하면은 이런 형태의 필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실기에 어떤 내용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시간이 남게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 답만 외우는 건 항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사랑 기능장 보신 분들 이번에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걸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으니까 산업기사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 가면 이제 기능사 복원을 잘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의고사 형태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